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자통신연구원 공간무선 전송연구실의 이준환이라 합니다. 발표 시작하기 전에 공간이라는 개념을 이동통신 쪽하고 접목을 해서 실명을 지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이동통신이 단순히 지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소위 말하는 핸드헬드 디바이스를 쓰고 있는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는 발을 떼고 위로 올라가는, 다시 말해서 뭐 UAM이라든지 UAS 또는 뭐 더 높이 올라가면은 레오, 지오, 미오와 같은 그런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이제 아우르는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또 표준화 활동이 또 지상 쪽으로 같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계속 지금 표준화 쪽에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실명을 짓게 됐고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그 이름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그 표준화 TTA의 그 이동통신 관련해 가지고 5G, 6G,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좀 전에는 6G에 대한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최성호 PM님께서 잘 발표해 주셨는데, 저희는 6G도 물론 터치하지만 저희는 주로 5G라든지 5G 어드밴스드 관련해서 내용을 좀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된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표준화 전문가분들과 함께 매년 저희가 모여가지고 작업을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에 대한 결과, 그래서 버전 2024 이동통신 표준화 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작업한 결과입니다. 제 발표 내용은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 동향, 시장의 동향이죠. 그 시장의 동향은 주로 에릭슨에서 발간하고 있는 모빌리티 리포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인데 이건 5G, 간단하게 5G나 5G 플러스 쪽에 정부 정책에서 터치를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어떤 그 국제 표준화 타임라인, IT와 워킹 파트 5라든지 그 디펙터 표준 기구인 3GPP의 타임라인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올해 우리가 작업한 2024 로드맵 이동통신이 어떻게 문서가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통신 시장 현황입니다. 뭐 이런 자료들은 발표장에 가시면 항상 많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5G 글로벌 뭐 상용화 네트워크 동향이라든지 모바일 가입 건수, 뭐 올해 지금 이 장표는 모빌리티 리포트가 보니까 올 6월에 발간된 게 제가 찾은 가장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봤는데, 이거는 지금 약간 좀 아웃데이트 인포메이션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잠깐 참조를 해서 구두로 말씀드리게 되면 올해 한 1.5 빌리언, 그래서 15억 명의 어떤 가입자, 5G 가입자가 그렇게 굉장히 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G 디바이스 동향도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핸드헬드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어떤 디바이스들이 출현하고 있다. 또 그리고 5G에 사용되는 뭐 주파수 동향, 또 각 국마다 5G를 새롭게 시작한 나라들은 옥션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기사에서 많이 참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동통신 정부 정책입니다. 저희가 2019년 4월에 세계 최초로 5G 시그널을 전송을 했죠. 그때 12월 달엔가 5G 플러스 전략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뭐 비전 발표하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갖다가 미트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발표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그 국가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21년도에 8월에 이제 5G 플러스 융합 서비스 확산 전략이라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이제 밝혀졌고요. 그때 발표가 됐었고요. 그때 뭐 새로운 길이라든지 보듬길, 뭐 나래길, 누리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잘 지어가지고 이런 5G 플러스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뭔가 플랜을 하는 어떤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요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5G 특화망, 소위해서 프라이빗 5G라는 그 내용들이, 결국 퍼블릭 도메인이 아니라, 프라이빗 도메인의 어떤 그 5G 기술을 활용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소개가 됐었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밍이 이윤 5G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게 독일이나 일본 이런 쪽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한 1.5년 정도 늦어요. 근데 요즘에 그게 그때 이후로 뭐 우리도 주파수 4.7기가라든지 28기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파수 할당도 하면서 지금까지 뭐 기관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솔루션들을 지금 많이 발굴하고 그 비즈니스를 갖다가 계속 활발하게 지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 이런 내용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아시다시피 국가전략기술 12대 국가전략기술이죠. 그래서 이동통신이 필수 기반으로 사실 통신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 필수 기반 소위 말하는 이센셜 인프라인데요. 이게 결국에는 뭐 인프라다 보니까는 모든 어떤 버티컬과의 어떤 융합, 그 서비스의 발굴이 이제 이동통신 기반이 된다라고 이제 5G부터 시작이 된 거였죠. 예,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K 네트워크라는 어떤 그 전략이 23년도 2월에 2030 K 네트워크 2030 발표가 됐었고요. 뭐 이건 아까 전에 아마 저기 최피엠님께서 6G 말씀하실 때 언급을 하셨던 것 같고요. 예, 요건 이제 타임라인인데 타임라인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ING로 진행되고 있는 5G의 피처가 뭐가 있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인 5G, 프라이빗 5G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그 론치를 한 오리아라고 그래서 오픈란 쪽 관련된 액티비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픈란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민간 도면에서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5에서 출연했지만 6G까지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기술로서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리아를 출범시키면서 뭐 IoT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국가 정부 정책의 R&D 플랜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랜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출범을 하면서 그 오리아를 기반으로 해서 아마 오픈란에 대한 어떤 그 R&D 또는 마켓에 대한 그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이빗 5G 소위 말해서 이인 5G와 오픈란이 지금 5G의 키 피처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니아 중심으로 그러한 제품들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구축이 되는 거. 또 아까 오픈란 쪽에서 잠깐 빼먹은 게 있는데 OTIC이라고 해서 오픈란에서 개발한 뭐 DURU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KOT라는 것을 갖다 인증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이 승인이 나면은 애티리에진 그 환경이 테스트베드 구축될 거고요. 그 오픈란 관련된 테스트베드는 우리나라의 전국에 두 군데에 아마 그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시장의 동향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그 글로벌 표준 대표적으로 IT와 워킹파티 5D에서 바라보고 있는 타임라인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G는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 6월 달에 5G에서는 이제 5G 비전이라고 얘기했지만 6G에서는 이제 6G 프레임워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그 용어만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올 2023년 6월에 6G 프레임워크 관련된 게 이제 완료가 됐죠. 그래서 퓨처 테크놀로지 트렌드라든지 그 다음에 도대체 6G가 뭔지에 대한 어떤 그 스케치를 완료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 24년도부터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테크니컬 퍼포먼스 리퀘어먼트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6G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성능 요구사항이 뭔지, 그다음에 그 기술적인 성능 요구사항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 방법론, 뭐 덴스 어번이라든지 루럴이라든지 그 덴스 어번 루럴 환경에서 어떤 주파수 사용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런 어떤 일련의 작업들이 내년부터 이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6G에 대해서는 2027년도부터 아마 그 외부로부터 6G 규격이 완성됐다면 서비션 해라라는 어떤 작업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3GPP 도메인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23년도에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23년도 말 Q4까지는 아마가 아니라 그 릴리즈 18에 대한 작업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Q4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년에 24년도에 이루어질 릴리즈 19에 대한 아이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영국 에딘버러에서 릴리즈 19 표준화 후보 기술에 대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핫 이슈인데요. 지난번 매년 플래너리 회의는 3, 6, 9, 12 해서 1년에 4번 개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난 9월 달에 개최된 회의에서는 란1 주도의 어떤 그 표준화 아이템, 또 란2 주도의 표준화 아이템, 란3 주도의 표준화 아이템, 이런 그 몇 가지 아이템들이 선정이 됐고요. 그 외에 이제 열띤 논의가 될 후보 아이템들 해가지고 스몰 프로젝트로 각 그 레이어별로 아이템들이 이제 논의될 아이템으로 이제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 플래너리 회의에서는 이미 그 결정되어 있는 아이템들에 대한 뭐 워크 아이템 디스크립션이라든지 스터디 아이템 디스크립션에 대한 어떤 스코프 그런 논의들, 그리고 각 그 워킹 그룹별로 남아있는 그런 아이템들에 대해서 어떤 놈을 더 추가로
표준화 작업을 할 것이냐, 그런 아이템의 선정에 대한 그 논의가 아마 열띠게 논의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그 워킹 파티 5D 하고요, IT와 워킹 파티 5D하고 3GPP를 이렇게 오버랩해서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핵심은 약 그 우리가 이제 20일, 릴리즈 20일이 아마 처음 IT와 워킹 파티 5D로 서브미션 되는 최초의 6G 규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올해 작업한 버전 2024 이동통신 로드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동통신은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초고속이죠. 그리고 처리하며 실시간 초저인으로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무선통신 기술 향후 개발된 B5G 기술 포함, 여기에 이제 실제로 ESG라는 어떤 컨셉이 더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포함이 안 됐네요. 예, 그래서 큰 축으로는 이동통신 핵심 기술 개발과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동통신 이제부터는 필수 기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그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고요. 그 융합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런 다양한 유스 케이스들이 이제 도출이 되는 거고, 그 도출된 유스 케이스를 만족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동통신 핵심 기술 개발과 융합 서비스 지원 기술의 두 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 작업을 할 때 새롭게 추가된 것이 6G 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이 저기 슬라이드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장표 유시 시나리오에 대한 확대된 유시 시나리오에 대한 장표를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작업된 것은 작년에 이동통신 로드맵에 비해서 6G에 대한 추가와 또 릴 19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올 12월에 논의가 될 또 내년부터 실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된 릴 19에 대한 내용을 더 작년보다 추가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그 작년에 이어서 버전 2024 로드맵을 작년에는 이제 버전 2023 로드맵이 되겠죠.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로드맵이라는 키워드를 써가지고 작업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표준 구조 모델 체계, 그 트리 구조를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트리 구조를 이제 어떻게 트리 구조를 만들 것이냐 이제 고민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레벨 1을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5G만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6G의 어떤 프레임워크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같이 포함시켜서 레벨 1에 5G와 6G를 같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 2는 5G는 아까 전에 그 이전 장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통신 핵심 기술과 융합 서비스 지원 기술 두 축으로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하로는 무선 네트워크 관련 세부 기술 고도화 이런 것에서 핵심 기술 분류를 했고, 마땅 이 두 가지의 맥락으로 해서 축으로 해서 기술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6G 관련해서는 별도의 트랙으로 또 준비를 했고요. 예, 이동통신 세부 기술 분류 및 개념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전에 이동통신 핵심 기술 쪽에서는 무선 고도화 기술이라든지 스펙트럼 기술, 5G 기반 IoT 통신 기술, 중계기 및 릴레이 고도화 기술, 오픈랜 기술, 이런 슬라이싱 기술, 무선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을 다 아우르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로 머지해가지고 이렇게 그 기술 추리에 한 그룹으로 이렇게 묶음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핸들링을 했습니다. 3분 정도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융합 서비스 지원 기술입니다. 융합 서비스 지원 기술도 마찬가지로 융합 서비스 5G 기반의 어떤 다양한 버티컬과의 어떤 융합 서비스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래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6G 핵심이 아직까지 이거는 기술이 아직 도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6G 프레임워크 기반의 어떤 문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향후에 어떤 6G 핵심 기술이 뭐가 될 것인지, 또 무선 접속 기술이라든지 무선 접속망 기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3개의 축으로 잡았고요. 거기에 대한 기술 개념을 정리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내용들은 계속 이제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되겠죠. 저희가 이번에 그 작업을 하면서 도출한 표준 후보 기술들입니다. 표준 후보 기술들이 다음과 같이 이 장표에 보시면은 17개가 있을 건데요. 이 기술들이 X축 기술 성숙도와 국내 역량 관점에서 저희 전문가들, 내부 전문가들의 의견과 또 외부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외부에 이제 배포를 해가지고 의견을 취합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결과를 봤는데요. 각각
기술들에 대해서 표준 후보 기술들이 다음과 같은 어떤 위치에 포지셔닝하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서를 보실 때 이 문서는 단순히 정보 제공도 있지만요, 과제를 기획하는 어떤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서를 작업을 할 때 어떤 기술은 단순히 어떤 표준 기술로만 필요하고, 또 어떤 기술은 뭐 단순히 표준보다는 R&D 기술이 먼저 필요한지, 또 어떤 기술은 동시에 연구를 그 일들을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일들, 아이템들 해서 저희가 이제 분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를 보시면 반쪽이 검게 칠해져 있고 저런 마크 각각에 따라 가지고 그 의미를 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마크를 보시고 해당 기술들이 어떤 위치에 포함되고 있는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뭐 요거는 뭐 어떻게 표준을 추진할지 정책과 추진 전략, 뭐 기술 개발, 표준 개발 요 관점에서 뭐 늘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기술들의, 특정 어떤 해당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을 때, 뭐 기술 분야, 뭐 표준 분야, 그 다음에 뭐 이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총 개발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 다음에 표준화 성과 목표라든지 국제나 국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타겟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 개발 내용은 어떤 게 필요하고 표준 필요성 왜 필요한지, 또 표준 개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런 기술, 송수신 성능 향상이라든지 비면허 주파수 대역 활용을 위한 5G 스펙트럼 기술 개발 관점에서 기술 개발 차원에서 연구와 표준 개발 차원에서 연구들이 각각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이후 슬라이드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걸 다 설명해 드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문서를 보실 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해당 핵심 기술이 기술과 표준 관점에서 어떤 세부 기술들이 더 연구가 필요하고 표준화 활동이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각각 종사하시는 그 분야에서 레퍼를 하시면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슬라이드를 담았습니다. 이유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이 장표는 어차피 슬라이드가 이제 공유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서, 또 문서도 보시면서 제가 발표드렸던 내용을 참조하시면서 그 문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